정각이 되어서 우선 저희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경기북부 소아응급의료 체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박지혜 의원실 박가영입니다. 저희 행사 시작 전에 안내드린 대로 우선은 바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분은 의정부 성모병원 경연영 교수님 되시겠습니다. 여기는 안 내려오는 거죠? 저희 요거만 보고? 이쪽으로 해드리는 건데 저희 화면을 가리게 해가지고 좌장 소개는 안 하고 바로 하나요? 좌장님 소개는 안 드리고 바로 하나요? 좌장님 소개는 안 드리고 바로 하나요? 끝나갈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발제를 맡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의학과의 경연영입니다. 네,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이고 소아응급 세부 전문이고요. 지금 현재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소아응급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발령을 받아서 의정부에 계속 지금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발제를 맡겨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저희 의정부 성모병원도 2011년도에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차세대 전용 소아응급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한 8년 정도 운영을 하고 반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성인과 분리된 공간에서 응급실에서도 소아를 보기 시작을 했고 성인 옆에 분리된 공간에 이제 소아 친화적인 그런 리모델링까지 하고 시설도 완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비도 구입하고 사실 그때 당시엔 연차별로 전공의들이 한 2명 정도 있었어서요. 그리고 배우 진료도 잘 됐기 때문에 일요일 같은 날 뭐 130명 이렇게 환자가 와도 바로바로 입원 결정이 나면 입원실로 올라가고 또 중환자 케어도 되고 했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훨씬 일하기 편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한 1년 연간 그 소아응급 내원 환자 수가 한 29,000명 정도로 굉장히 많이 왔었고 지역사회 내에서 중증 환자라든지 이렇게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대부분 저희 병원으로 왔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의료계 사건들이 많이 터졌죠. 특히 소아과 신생아 관련 사건들이 터지면서 그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이제 소아청소년과는 안 하려고 하기 시작했고 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또 의정 갈등이 생기면서 더더욱 소아청소년과는 기피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교수님들이 입원 환자, 외래 환자 다 보시면서 응급실을 진료를 하시기 시작하니까 체력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오고 번아웃이 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도 지금 예전처럼 그렇게 배우 진료가 잘 되거나 또 중증 환자를 잘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오게 되면 저희가 응급 처치를 하고 타 지역이나 인근에 최종 치료가 되는 병원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이런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나아지지는 않고 굉장히 마음은 무거운 상태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총 4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소아응급의료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경기북부 소아응급의료 현황, 그다음에 문제점을 진단을 해보고 개선점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소아응급의료 현황과 특징을 보시면 연도별 소아응급 환자 수의 추이는 사실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게 2019년에서부터 2024년 데이터인데 그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환자 대비 한 46% 급감을 하면서 환자가 굉장히 소아 환자 수가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2023, 2024년, 2025년을 거치면서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전체 내원 환자 수는 적지만 그것은 대부분 경증 환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응급실을 방문하기보다는 근처에 있는 의원이라든지 이런 달빛 어린이병원 이런 데로 많이 이제 확산이 돼서 그 전체 수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 소아응급 환자의 규모와 연령 분포를 보시면
사실 1세부터 4세까지 미만의 영유아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이게 이제 이 나이대에는 의사 표현도 어렵고 애들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는 취약 연령대이거든요. 근데 전체에서 5세 미만 영유아가 거의 소아응급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빨리빨리 처치가 되고 진료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이고요. 또 1세 미만의 영유아 비율은 8.0%인데 사실 1세 미만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연령대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령대는 전문적인 소아 처치라든지 뭐 장비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다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내원 시간대 및 요일별 분포를 보시면 다 예상을 하셨겠지만 소아응급실은 야간 시간대에 집중해서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부모들이 퇴근을 해서 한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한 3, 4시, 6시까지 환자들이 제일 많이 오고 있고요. 또 요일별 분포도 보시면 실제 주말이 이틀인 거를 감안을 했을 때 40% 정도의 환자가 주말에 내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응급 환자 60% 이상이 야간 휴일 시간대에 내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야간 휴일에 소아 진료 체계의 강화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K타스 분류는 이제 저희 나라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하는 건데요. 실제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은 빨리 봐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K타스 1이 제일 높은 제일 위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K타스 1, 2, K타스 3, K타스 4, 5 이렇게 나뉘는데요. 대부분 이제 응급실에 내원하는 소아 환자 수의 대부분 67% 정도가 경환 환자들입니다. K타스 4, 5에 해당이 되지만 소아 진료의 특성상 아이들이 이제 경증 환자 중에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는 환자를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본다면 K타스 3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퍼센티지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K타스 1, 2 중증도는 한 3%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고 그 결과물 119 이용 현황을 보시면 대부분이 증상이 좋아져서 퇴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89.8%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 환자 중에 119 이용하는 이용률을 보면 4.5%인데 성인의 3대 중증 질환인 41.3%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그런 비율입니다. 그래서 구급차 이용률이 굉장히 낮고 이것은 대부분 소아들은 보호자가 급하기 때문에 자차로 이용을 해서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과정에서 실제 이제 안 좋은 아이들은 이동 중에 처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기준의 인프라 현황을 보시면 24시간 소아응급 전담의가 있고 그다음에 전용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중증 소아 환자를 최종 치료할 수 있는 그 최상위 기관인 소아 전문 응급의료 센터가 현재 12개소가 운행 중이고요. 2개소는 지금 조건부 승인이 돼서 5월 달에 결정이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거기가 다 승인이 되면 총 14개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11년도에 진행했던 소아 전용 응급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소아 전문센터와 비슷한 수준으로 환자를 보고 있는데 전국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달빛 어린이병원이 14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야간 휴일에 경증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이고 실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경기도 소아응급 책임의료 기관이 지정이 됐었는데 사실 남부에는 지금 2개소가 운영 중이고요. 북부에는 고양시에 있는 일산병원이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알아보니까 그 경증 환자도 포함되지만 이전에 지정되기 전보다 지정되고 난 후에 환자 수가 4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인프라 지역 분포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도권하고 대도시와 또 지방과 의료 취역지를 비교해서 보겠는데요. 수도권하고 대도시는 이제 첫 번째로 자원이 편중되어 있죠. 여기에 대부분 소아 전문 응급의료 센터 아까 말씀드린 그 최상위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소아응급 전문 인력의 70% 정도가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은 좋지만 환자가 굉장히 많이 쏠리고요. 그래서 대기 시간이라든지 입원 병상 부족 때문에 응급실에서 대기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후 진료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죠. 이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최종 치료 또 응급 수술이라든지 중환자실 연계가 용이한 편입니다. 이것에 비해 이제 지방이나 의료 취약지를 보시면 절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특히 이제 경기 북부도 수도권인데 사람들이 경기 남부는 수도권이지만 경기 북부는 강원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의료 취약지인데요. 강원도나 경기 북부, 전남 등 이런 일부 지역에는 소아응급 전문기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한 개소에 불과 아까 말씀드린 그 일산병원 말고는 거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 휴일의 진료 공백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지역 응급실에서 또 소아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일단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송을 하더라도 1시간 이상, 장시간 정도로 타 지역으로 이송을 하다 보면 그 이송하는 동안에 사실 응급처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과정에서 환자의 그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달 체계라든지 구조적 단절 이런 게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환자를 전원을 할 때 개인 의사가 수소문해서 병상을 수소문합니다. 개인 의사가 병원에 전화해서 거기 이런 환자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전원 시스템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자 중증도가 변화할 때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로가 차단돼서 역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나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 또 달빛 어린이병원 간에 그런 전원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소아응급의료 악순환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치가 안 되고 또 전원이 지원이 되고 그러면서 합병증이나 또 아이들이 사망하는 건수가 많아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료 사고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소아응급 진료에 대한 기피가 더 심화되고 이래서 인프라가 위축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비셔스 사이클을 돌아서 시스템 붕괴 가속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있는 경기 북부의 소아응급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8개 시와 2개의 군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의 의료 서비스의 특징은 뭐 저희 병원이라든지 을지대병원 같이 이렇게 거점 병원은 있습니다. 하지만 상급 병원이 없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연천이나 포천 같이 저쪽에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들은 의료 접근성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실제 의정부까지 오는데도 뭐 1시간 정도 걸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경기 북부의 지역적인 특징은 이게 이렇게 경기 북부이지만 실제 고양 파주, 그다음에 여기 구리, 남양주, 가평, 그다음에 중간에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이렇게 해서 3구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물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도로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전원 한 라인으로 환자를 받다 보면 고양이나 파주에서 저희 병원으로 전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고양 파주는 이제 거기 일산병원이나 명지대병원에서 1차적으로 치료가 되면 치료를 하고요. 오히려 전원이 필요하면 서울 북부 쪽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이대 마곡이나 뭐 세브란스, 은평, 성보 쪽으로 가고 이게 경기 북부 내지만 서로 네트워크 연결이 안 돼 있고 도로망 때문에 이송하는 게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천, 저희 병원은 솔직히 이제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이런 쪽에서 많이 전원 문의가 오고요. 저희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서울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 상계백병원으로 이제 전원 문의를 하게 되고요. 구리 남양주 가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 한양대병원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서울 송파 쪽으로 아산병원이나 강남에 있는 서울 삼성병원, 또 서울 성모병원 이런 쪽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같은 경기 북부 지역이더라도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네트워크도 부재하고 이송할 때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 북부 소아 인구 규모를 보시면 이건 0에서 18세까지 기준인데요. 총 소아 인구수가 52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고양시에 제일 많이 있고 그다음에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그다음에 연천군하고 가평군은 10,000명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현황은 4월 현재인데요. 보시면 경기 북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개소가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하나는 의정부에 있고 2개는 고양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센터 가 이제 8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응급의료 기관이 10개소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달빛 어린이병원이 13개소가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경기도 데이터는 경기 북부 데이터를 요청을 드렸는데 경기 남부와 북부를 나눠서 데이터를 정리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셔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다 경기도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소아응급 환자 수를 보시면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조금 확 줄다가 2023년도에 조금 증가를 하다가 이제 2024년, 25년도에 한 21만 명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증 환자가 좀 많이 준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원 환자 시간대 분포는 이제 전체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뭐 저녁 6시부터 새벽대 제일 많이 오고 있고요. 요일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말에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원 사유는 대부분 질병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병이라 하면 애들이 열이 나서 오거나 뭐 호흡기 증상 아니면 소화기 증상으로 대부분 내원을 하고 있고요. 그 질병 외에 손상과 관련된 그런 외상으로 내원하는 퍼센티지는 한 34% 정도가 됩니다. 경기 북부의 소아 환자 중증도 현황을 조금 살펴봤는데 사실 퍼센티지는 굉장히 비율은 작지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이건 2024년도 12월 말 기준이고 0세에서 14세 기준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뭐 사실 숫자나 비율은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2023년도 2.13%에 비해서 2.77%로 증가를 했고요. 실제 경기 북부 남부를 나눠봤을 때 남부에 훨씬 더 환자 수가 많고 거기에 이제 그 소아 전문센터가 3개소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증 환자를 더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2022년도에 4.04%에서 2024년도에 4.33%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119 구급차를 이용하는 현황을 살펴보니까 이제 2020년도에 한 18,000건이었는데 역시 2023년도 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도 제일 이용 현황이 컸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23,000건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실제 자가내원이 우세하기 때문에 소아 같은 경우에는 119 이용률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전체 소아 응급 환자 수는 증가를 했지만 119 이용률은 사실 2007년 이럴 때 비교해 봐서는 훨씬 더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2020년도, 2025년도 비교했을 때 119 구급차 이용률이 그렇게 많이 준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소지가 경기도인 환자가 타 시도 응급의료 기관을 이용한 건수를 봤더니 2025년도에 한 43,000건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많이 가서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바탕으로 이제 소아응급 환자의 특징을 요약을 해보면 대부분 코로나 이후로 많이 줄었지만 지금은 조금 회복되는 추세이고 특히 경증 환자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 내원 환자 수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연령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취약한 5세 미만이 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원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과 야간에 제일 많이 내원을 하고 있고 역시 내원 사유인 질병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케이타스도 중증도는 중증도 1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에는 3.0%이지만 긴급한 상황, 그다음에 케이타스 3에 해당되는 게 한 30.2%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료 결과는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진료를 받고 잘 회복이 돼서 퇴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점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아응급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어렵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 소아 전담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실제 소아응급에서 지금 환자를 보고 있는 전담의의 절대수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또 신규 전담 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실제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 과정에도 소아 응급 분야가 있고요. 소아 청소년과 수련 과정, 전공의 수련 과정에도 응급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의학과에서는 소아를 보는 걸 굉장히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성인 환자들을 많이 보다가 소아를 보기 때문에 그렇고 연령대가 어린 애들은 혹시 내가 뭘 놓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되게 많이 기피를 하고요. 지금 소아 청소년과 전공의가 굉장히 수가 적은데 대부분이 한 두세 병원에 몰려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같이 트레이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봤을 때 나는 응급실은 좀 빼달라. 응급실 근무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응급의학과는 소아를 기피하고 소아청소년과는 응급실 근무를 어려워하고 이렇기 때문에 신규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소아응급 의료의 인력 부족 때문에 생기는 일이긴 한데 번아웃이 문제입니다. 사실 굉장히 근무 강도가 높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2배로 일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저도 성인을 보다가 소아로 이제 2011년부터 소아응급 환자를 보기 시작했는데 부모까지 케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특수한 감정적인 스트레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압박감이에요. 내가 얘를 잘 보려고 했으나 얘가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다른 병원 가서 애가 사망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비난이 오롯이 다 의료진에게 쏟아지기 때문에 이러려니 차라리 나는 안 보겠다라고 기피하는 게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 접근성의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응급 이송 서비스 시스템의 한계도 있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이나 중소도시 의료기관이 없고 또 대형 병원에 다 과밀화되어 있고 또 전용 이송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편향된 판단. 그래서 지금 출생률이 조금 오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출생률이 낮은 상태이고 대부분이 맞벌이 부모이고 교육이 부재가 되어 있고 또 진료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야간 때에 그 소아응급실이 문을 닫은 그 시간에 이제 뭐 한 14살 정도 아이가 감기 때문에 약 받으러 이제 응급실에 왔는데 14살이고 열도 없고 뭐 증상도 경하니까 일단 약을 주고 내일 진료를 받으시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우리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소아청소년과가 아니죠. 뭐 전담 전문의도 아니고 소아 쪽은 내가 응급의학과 전문의인데 약을 처방해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보호자가
아 싫다. 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약을 받겠다. 이래서 그냥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엄마들이 굉장히 그런 진료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혹시라도 이 사람이 소아과가 아닌데 나한테 약을 지어서 우리 아이에게 약을 지어서 잘못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불안감들이 엄청 크세요. 실제 현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뭐 인력 지원도 없고 뭐 이런 만성 적자, 이래서 병원에서는 소아센터를 안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의료 공백이 굉장히 심하다. 현실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기사들도 나왔고요. 실제 경기도에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굉장히 부족하다. 특히 북부는 지금 한계에서도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증상이 그러니까 심하고 위험한 환자들이 갈 데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왔고요. 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줄사직을 한다. 그리고 뭐 응급의료, 소아응급의료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의료사고가 생기면 대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보도나 이런 기사들이 의료진하고 병원에 되게 책임을 다 묻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외면된 보도가 좀 유감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이제 사명감이나 책임감으로 버텨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인식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차라리 나는 그냥 개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병원을 좀 떠나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경기 북부 관련해서 나온 기사인데 이제 저희 병원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인력 때문에 뭐 지정을 포기했다. 그래서 애들이 아프면 다 서울로 가고 있다. 실제 경기 특히 북부에서 치료 치료가 안 되고 다 서울로 애들이 진료를 받으러 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소아응급의료의 문제점을 앞서 말씀드린 걸로 비교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제 지역별 의료 인프라 격차입니다. 실제 경기 남부와도 같은 경기도이지만 굉장히 격차가 심합니다. 이 경기도 내에 상급 종합병원이 5곳이 있는데 다 남부에만 위치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복지부에서 지정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14개소 중에서 3개소가 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부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이제 경기 북부는 아까 지역적인 특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역 내 편중이 있죠. 종합병원이 대부분 이제 서울로 인접한 고양이나 의정부, 남양주에 몰려 있기 때문에 실제 연천이나 포천 이런 외곽 지역은 정말 접근성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정말 중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막 40분 동안을 경련을 하면서 저희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이송하는 중간에도 하나도 처치가 안 되고 그냥 그 먼 거리를 그냥 이송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병원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실제 서울로 이송하게 된다 하더라도 교통 정체라든지 이런 이송 시간이 길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기 북부에는 지원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매년 이제 지원을 하는데 우리 아이 안심병원이라든지 우리 아이 안심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한 아이들은 안심병원으로 내원을 하고 우리 아이 안심 전문센터는 3개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좀 중환 환자들은 이쪽으로 연계가 돼서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남부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소아응급 진료 전문의가 부족하고 또 야간 소아응급 진료가 공백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의들이 아예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게 됐고 필수 의료나 내가 이제 최전선에서 안 좋은 환자들을 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경기 북부 종합병원에도 휴일 및 야간에 소아응급 전담의를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크고요. 또 실제 응급실에서 환자를 열심히 보더라도 이 환자들이 입원이 되거나 뭐 중환자실로 가게 되면 그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소아과 배우 진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응급실에서 다 전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아이들이 더 빠른 처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소아과 배우 진료 부족이나 부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인력난 때문에 이제 민간병원보다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우수한 소아응급 전문의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불가항력적인 의료 결과에도 계속적인 형사 고발이라든지 이런 소송 때문에 의료진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도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선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인과 다른 특수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소아 전담 응급의료 기관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중증도에 따라서 진료 가능한 기관을 지정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솔직히 수적으로 막 확장을 하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잘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거점 하나 순환 당직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내실 있는 기관, 이 소아응급
관련한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이런 책임 있는 의료기관을 정해서 소아응급 분야하고 배후 진료에 그런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소아응급 의료 인력 양성 및 확보입니다. 실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응급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전공의 때부터 지원을 확대해서 인센티브 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해서 많이 끌어들여야 되고요. 또 소아응급 전문 간호사도 굉장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실제 아이들 수액 맞고 이러는 거 성인 간호사들보다는 소아 간호사들이 훨씬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소아 전문 간호사 이런 분들을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전문 인력이 확보가 되면 이탈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에는 뭐 사법적인 리스크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호가 되어야 계속 이탈하지 않고 남아서 일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취약지에 대한 지원인데요. 실제 이동식 소아응급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달리는 소아응급실, 달리는 소아중환자실이죠.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먼 지역에서 환자를 이송하다 보면 그 이송하는 동안에 아무 처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 경련을 4, 50분 해도 그 단순한 약을 주지 못하는 거죠. 119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의사가 거기 같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타서 같이 환자를 처치를 하면서 이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에는 SMICU라고 해서 중환자들이 서울시 내에서 이송할 때 응급의학과 전문의 1인과 응급구조사 2명이 같이 타서 실제 환자를 이송하면서 그 케어를 중증 치료를 계속 이어가면서 환자를 이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경증 환자들은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이제 응급실로 과밀화되지 않고 이거 상담으로 통해서 경증 환자들은 그 다음날 외래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아응급 진료 표준화입니다. 실제 이런 진료 지침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원하는 데 있어서 또 응급 내시경, 초음파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지침을 마련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의료진 교육과 또 보호자 교육이라든지 캠페인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가 내원율이 거의 5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영유아들은 특히 괜찮다 갑자기 안 좋아진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아응급은 사실 그런 애들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이런 중증 응급 환자를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영유아 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에 대한 특성화된 시뮬레이션 교육도 필요하고요. 이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중환자가 발생해도 경기 북부 내에서 자체 내에서 해결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기 북부와 근접한 소아 전문센터와 교류를 해서 우선적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북부의 그런 지역적인 특성, 세 구역으로 나눠서 거의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안에서의 그런 그 연계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취약지에 대한 지원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실 있고 질적 성장이 가능한 그런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리고 예산 배정이나 이런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 북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소아응급 의료 체계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미 미국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소아응급 진료 준비도 인증제 도입입니다. 그래서 페디아트릭 레디너스라고 해서 준비도를 보는 건데 이제 모든 응급실이 소아 환자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인증하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소아들은 장비 사이즈도 다 다르고 약물도 다 몸무게에 따라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진료 지침이라든지 치료 지침, 장비를 표준화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이런 프로세스가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 그래서 레디네스를 준비하는데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아 장비라든지 약물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최신 소아응급 프로토콜 같은 것도 교육을 하고 그다음 환자 케이스 리뷰하고 QI 활동 같은 걸 주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디아트릭 이머전시 케어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코디네이션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응급실이나 구급대 소아 응급 전담 관리자 이게 의사여도 되고 간호사여도 되고 구급대원이어도 되고 지정을 해서 교육하고 질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응급실이나 EMS에서 이건 기관별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 구급대원을 소아 담당자로 지정해서 소아 준비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관리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공적 전원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제 전원 책임을 공적 전환시키는 거죠. 실제 개별 의사가 지금처럼 막 전화를 통해서 병상을 수소문하고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것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광역 상황실에서 이걸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담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광역 응급 상황실에서 119 구급 상황실,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 달빛 어린이병원과 연계를 해서 전체적인 전원을 담당을 하는 그런 구조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 기반 이런 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소아응급 환자의 전원, 만약에 치료 결과가 어땠는지, 예후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통합적인 데이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요. 또 소아진료권 기반의 자원 배치, 전원 조정 등의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개별 요소들이 전원 시스템이라는 공적 플랫폼 위에서 작동을 하면 어느 정도의 응급실 뺑뺑이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예로 이제 의료진의 전용 직통 라인 같은 걸 만들어서 365일 24시간 동안 소아응급 전원 요청 또는 수용을 조정할 수 있는 걸 만들고, 또 권역 내에 전문센터의 빈 병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당직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장비 가동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리고 초응급 상황, 심정지라든지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간질 지속 상태, 이런 환자들이 발생을 했을 때 제일 가까운 그런 적정한 병원에 수용해라 하는 명령과 또 면책권 보장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원팀이다, 한 팀이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이제 어느 한쪽에 책임을 치우치기보다는 같이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마인드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현실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 현실과 맞는 그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잘 이루어진다면 소아응급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보다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제 이제는 어느 한 의료기관에 이제 이런 걸 책임을 지우고 해라, 이끌어가라 이렇게 하기에는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도 정말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라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실 있고 또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중증 환자들을 잘 볼 수 있고 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을 선정을 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표지판은 저는 사실 경기 남부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2008년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 거의 앞에 가면 이런 큰 팻말이 있습니다. 실제 사진을 제가 신호 대기에 딱 걸려서 찍었는데 좀 흔들려서 좀 작게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큰 표지판이 있어요. 의정부에 계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이 표지판을 보면 600m 앞에 이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이 있고 여기는 권역 외상센터이고 경기 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이고 소아응급센터이다. 이걸 보면 여기 의정부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 아, 저기에 정말 저렇게 해줄 수 있는 병원이 있구나. 근데 이게 2011년도 저희가 소아응급센터 지정이 되면서 그쯤 만든 팻말입니다. 근데 이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제가 맨날 보면서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모든 환자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책임감도 느끼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들이 사실 소아응급 정책 관련된 토론회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토론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시행될 수 있는 그런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경기 북부에 정말 소외되지 않고 이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도 소외되지 않고 경기 북부 내에서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좀 선정이 돼서 이런 중증 환자들을 최종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경현영 교수님께서 경기 북부 지역 소아응급의료 대응 체계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희 토론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토론 진행 전에 저희 최용재 원장님 다시 일정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 급한 환자가 생겨서 지금 참석이 어렵다고 하셔서 최용재 원장님은 제외하고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좌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분은 순천향대학교 한명일 교수님이십니다. 네, 좌장을 맡은 소개받은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의 한명일입니다. 제가 이 좌장을 왜 맡았나 생각해봤더니 이제 응급의료 쪽은 잘 모르고 당연히 다만 제가 최근에 달빛 어린이병원 관련된 연구를 이제 복지부 의뢰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신평원에 좀 있었는데 연구소장으로 잠깐 있었는데요. 그때 어린이병원 사후보상 이런 부분들, 그다음 소아 전문 진료 협력 체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범 사업하는 부분들을 조금 같이 관여를 했었어서 조금 이해도 현장은 잘 모르지만 전체 제도적인 정책적인 측면들은 조금 이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를 좀 이렇게 추천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자리에 앉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경기 북부 소아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고요. 뭐 제목에 있잖아요. 경기 북부의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지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주제로 하는 거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경현영 교수님께서 2008년부터 근무하셨으면요. 지금 19년 차입니다. 19년 차. 내년이면 20년 차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의정부 성모병원 쪽에서 계속 근무하시면서 응급의료센터를 하셨을 테고 그 이후에 이제 소아응급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시니까 지금 발표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거시적인 측면부터 조금 그 세부적인 상황까지 전체를 다 아우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8개의 문제점을 하시고 개선 방안을 4가지 뭐 소아 특수성 인식 해야 되고 지역 완결을 완성을 하기 위한 체계와 지원이 필요하고 소아응급 진료를 준비하기 위한 뭐 인증제라든지 전담 인력에 대한 제도화도 필요하고 공적 전원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표준, 사람, 뭐 데이터,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그 얘기를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줄임말 만드는 걸 좋아해서 패드, 패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하셨고 연구 이게 하나의 보고서 형식으로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참석하신 저희 경기도 응급의료과장님과 조용대 사무관님도 많은 참고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일단은 그 토론의 순서는 이렇게 제가 해도 될까요? 이제 현장에 계신 유정민 대한소아응급의료 응급의학 회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 계신 그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의 최용실 팀장님 그 다음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응급의료과장이신 유건수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고 마지막으로 조용대 사무관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순서로 진행을 해도 괜찮겠죠?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각 분야에 좀 시간이 좀 넉넉해서 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주시는데 그래도 10분은 넘지 않도록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정민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를 잠깐만 제가 아는 번도 내에서 드리면 현재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이시고요. 저희 순천향 가족이신데 순천향 천안병원의 그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장을 맡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민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유정민입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경기 북부가 사실 그러니까 소아 인구 규모로 볼 때 지금 이제 그 1위가 사실은 이제 화성시 경기 남부 쪽이고요. 2위가 남양주거든요. 전국에서. 그리고 이제 그 유아 인구로 볼 때 그렇고 그래서 여기 그 경영 교수님 자료 제시한 거 보시면 또 고양시 인구까지 하면은 소아 인구가 이제 전국에서 이제 지역으로 볼 때는 경기 남부가 1위, 경기 북부가 2위, 그 다음에 서울 송파구 쪽 해가지고 기타 수도권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소아 인구수로 볼 때도 경기 북부가 좀 그게 돼야 좀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또 이제 아주 북부인 연천군이나 포천시나 요런 쪽 보면은 또 인구가 되게 조금 적은데 되게 북쪽으로 좀 넓게 퍼져 있고 이렇게 해서 계획하기가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구리 남양주 아이들이 보면 제가 아산병원 이제 춘천병원 가기 전에 아산병원에 좀 오래 있었는데 아산병원 소아응급센터로 대부분 오거든요. 그래서 아산병원 네, 환자 분포를 볼 때, 지역별 분포를 볼 때 구리 남양주가 15%였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강남 지역이 40에서 50%고 나머지가 이제 수도권하고 기타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안심병원 우리 아이 소아 전문 응급센터 이렇게 지정해 주면서 추가로 지원을 해줄 때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사실은 이제 그
야, 구리하고 남양주 시장님한테도 찾아가서 좀 지원금 좀 받아서 사람 좀 더 뽑자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지사님하고 우리 경기도도 찾아가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경영진 쪽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진행 못했었습니다만, 그래서 구리 남양주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그 교통상으로 보면은 차가 안 밀릴 때는 이제 경기 동부가 굉장히 원활한데,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보통은 이제 그 굉장히 그 교통이 번잡하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아마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북부 인프라가 자체적으로 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 아산병원이나 이쪽 서울 남부 쪽 전문 응급센터도 사실 그래서 좀 오버크라우딩이 좀 심해서 좀 굉장히 의료진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좀 경기 북부 인프라도 좀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서 경기 북부 경기 소아응급 책임 전담 의료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 의정부 을지병원이 이제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사람을 이제 잘 못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마 반납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지원금을 실제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그거를 두 개로 나눠서 지원을 해주지 마시고 아마 한 군데만 그냥 뽑으셔서 그 비용을 한 군데에다가 좀 이렇게 몰아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아마 하나라도 지금 남아있을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기 사회 경제적 상황이 너무 급변하고 있어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분야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하셔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좀 집중하는 대신 확실하게 지원을 해줘서 좀 약간 이렇게 지원해주면 좀 이거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해도 사실은 좀 시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해서 이렇게 나눠주지 마시고 한 군데를 해서 몰아주셔서 확실하게 일단 하나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본보기를 보여주게 되면은 이제 다른 데서 또 보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직 시작 자체가 좀 이렇게 좀 부실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정민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요. 소아 인구수 측면에서 경기 북부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량 이동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인근 지역에 조금 더 접근성 있는 병원이 있으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겠다. 다만 교통 문제에 이제 막히는 시간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 서울 안에서를 보면 그 안에서는 야간 같은데 교통이 이제 문제가 없을 때 야간 같은 경우는 금방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비용 지원을 좀 집중해서 좀 제대로 된 기관을 좀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에 대한 부분들, 뭐 최근에 뭐 응급의료 문제가 생기면 최근에 모자 문제가 좀 터졌었잖아요. 그러면 또 뭐 엄청나게 불려 다니시고 공무원분들 시고 뭐 관심을 많이 받는데 그 문제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중 육성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그 최용실 팀장님께서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의 대응과 구급팀장님이신 최용실 팀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북부 재난본부의 구급팀장 최용실입니다. 오늘 원래는 그 소방청에서 이제 담당자가 오늘 참석하게 돼 있었는데요. 일정 관계로 갑자기 이제 제가 참석을 하게 돼서 많은 자료나 이런 거를 준비는 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발제한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셨듯이 경기 북부가 경기 남부나 서울이나 인천에 비해서 의료기관 수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조금 힘든 점이 소아나 성인도 마찬가지로 좀 힘든 점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주간에는 그 이완급들에서 좀 해결이 가능한데 이 야간이나 이제 공휴일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원급이 없다, 의원급이 아니라 의료기관 자체 수가 적다 보니까 이제 타관 내로 서울이나 인천, 경기 남부 쪽으로 이제 이송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인에 비해서 성인이 한 8% 정도 이제 타관 내로 이송을 하는데요.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는 한 17%, 18% 정도는 이제 타관 내로 이송을 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많은 비율의 이제 소아 환자가 이제 타관내로 지금 이송되고 있고요. 또 이제 달빛병원이 있긴 한데 그 달빛병원이 어떤 중증 환자를 처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저희 이제 프리케이터스로 보면은 3 이하 정도만 이제 가능하고 1, 2 같은 경우는 거의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야간이나 공휴일에 이제 좀 심각한 환자라든가 아니면 경증 환자도 대부분이 이제 인접 지역인 그 달빛병원 자체가 이제 고루 분포가 되어 있지 않고 특정 지역에 지금 분포가 되어 있어요. 뭐 남양주라든가 의정부 그리고 일산 이 정도에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외곽 지역에서는 가기도 좀 힘들고 그러면 갈 바에는 그쪽 갈 바에는 그냥 서울로 인천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구리남항 쪽에는 이제 교통이 아주 저기 아산병원이라든가 강동성심병원 뭐 기타 서울병원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고 이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경기 북부에서 이제 소아 환자에 대해서 이송 체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뭔가 변화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인에 비해서 너무 많은 프로테이지가 그 장거리 이송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도 부담이고 저희 구급대원들도 부담이고 보호자도 당연히 부담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 나왔던 그런 의료기관의 어떤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발췌 내용 중에서 그 전담 인력 제도화해서 이제 저희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들이 소아 담당자로 지정이 돼서 이제 관리를 하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구성을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문도 얻고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발표를 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용실 팀장님 말씀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경기 북부 지역의 의료기관 수가 부족한 부분들 있고 특히나 야간 주말 같은 경우는 그 대응을 하기가 더 어려워서 타관 내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고 뭐 거의 20% 가까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환자나 그다음에 대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부담이 많다는 말씀 주셨고 달빛병원들의 이제 그 서해 이제 소아 응급 체계 안에서의 달빛병원이 역할을 하는데 중증도가 낮은 환자들 중심으로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주셨고 전담 인력 관련돼서도 정책적으로 이제 소방 관련된 영역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발제를 가야 되는데요. 비서관님, 의원님 오시기 전에 끝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 네네네. 그 세 번째 저희 이제 그 경기도 응급의료과의 보건건강국 산하에 계시네요. 응급의료과의 유건수 과장님께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실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네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과장 유건수입니다. 작년에 보니까는 합계 출산율이 오르면서 경기도에서만 7만 6천 명 태어났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올해 3월로 보니까 256만 명, 소아 청소년 인구가 거의 한 36% 정도가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역적으로 보면 소아 인구도 많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경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상급 종합병원은 다 남쪽에만 있고 또 인구 절대 숫자는 아마 서울 다음으로 소아 뭐 진료기관이나 뭐 응급의료기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인구수로 보면 100만 명당 전국으로 보면 응급의료기관이 8.1개소인가 평균이 그런데 경기도는 5.4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 보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료 취약 지역이 동북부 지역으로 좀 존재하고 있고 또 도농 간 또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 소아가 그 응급실에 뭐 과밀화되는 현상도 야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도 입장에서는 진짜 제한되고 한정된 자원인데 이 자원들을 어떻게 잘 연계하고 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잘 지원하고
집중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희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4년에 처음으로 소아 책임 의료기관 이제 국가에서 이제 판을 깔아주셨죠. 소아 전문 응급으로 센터를 지정해 줬는데 그게 남부에만 있다 보니까 북부에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갖고 또 남부에서도 아주대 같은 경우도 그때 전공의들 사태 뭐 이러면서 잘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거기도 좀 지원을 하면서 북부도 크게 지원하자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했는데 도 재정의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충분하게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일지병원하고 명지병원이 북부에서는 두 개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지만 의사 선생님들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 소아과 선생님들이 나오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의료사고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간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공급하는 거 정말 쉬운 부분은 아니구나. 국가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수가로 안 되는 부분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올해 할 때는 이제 건보 일산병원이 지속적으로 응모하셔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보험자 병원이다 보니까 책임감을 갖고 좀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아까 우리 카톨릭 대학교 경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의정부 성모병원도 충분히 지원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경증하고 중증을 좀 나눠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 달빛 같은 경우 지금 경기도가 142개 중에 한 41개 올해 좀 2개 추가돼서 한 43개까지 가는데요. 그래서 경증을 치료할 수 있는 기관들을 지정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케이타스 4, 5 정도는 거기서 충분히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이제 케이타스 1, 2, 3까지는 책임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남부에 아주대병원하고 분당차병원, 북부에는 건보 일산병원 지정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만 5천 명 정도 중증 환자 있었고 그중에 71%가 중증 환자였었거든요. 굉장히 중증도가 높게 지금 우리 책임 의료기관들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의료에서 해소 안 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서울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그거는 의료기관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배치라 이런 것 때문에 도로망 이런 것 때문에 서울로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책임 의료기관에서 중증을 보고 달빛이나 그리고 경기도 달빛에서 또 해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고양, 남양주, 파주 이런 쪽으로 주로 달빛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도 사실은 소아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소아 취약 지역에 대한 소아 휴일 야간 진료 기관을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올해 아마 국가에서도 그 육성 사업으로 경기도 사업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용인하고 구리에 하나씩 더 추가로 국비 사업으로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달빛에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도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타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느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까 의정부 성모병원의 역할 얘기하시면서 잠깐 나왔는데 경기 북부가 한 350만 인구가 돼 있고 한 소아 인구도 한 60만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산 다음으로 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소아 전문 응급의료 센터가 들어갈 꼭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지역 필수의료 강화법이 되면서 내년에 이제 국가에서 기금을 통해서 1.1조 정도를 만들고 그중에 일부를 이제 시도에도 지역 완결형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도 필수의료위원회가 생기고 시행계획에 담으면 그런 것들이 담아갈 텐데 거기에 소아 정책이 좀 잘 담길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이게 소아 진료 같은 경우는 이제 24시간 항상 발생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공공의 영역이 좀 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역 격차 해소에도 좀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 말씀드리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주시면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 교수님께서 지금 유건수 과장님 계속 전화를 하셔가지고 못 살게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말씀 주신 거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래저래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많은 지원들 뭐 지금 현재로서도 경기 남부도 많이 하고 계시고 일산병원 쪽도 이제 여러 가지 하고 계신 걸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한 하시는 거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 지원도 계속 더 하시고 그렇지 못한 자격이 조금 지정 기준에 모자란 그 지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 지원하시는 얘기도 주셨고 특히 이제 경기 북부에 이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다. 그리고 지역 필수 의료 기금에 대한 그 활용 방안에 소아 응급 지원 체계를 고민하는 부분들 그것 담겠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계속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응급의료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는 거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경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집중 육성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분산해서 지원하는 거면 인력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에서 그 기능들을 다 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을 때는 지정을 하는 동시에 집중 육성해서 인력들이 충분히 배우 진료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 교수님께 발제 자료도 있지만 인력을 미리미리 확보하고 지원하는 체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이런 부분들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돼서 과장님께서도 이제 유건수 과장님께서도 그런 의견들 뭐 그런 지원 방안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실 테니까 경 교수님께서 연락을 하셔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용대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조용대 사무관님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요. 뭐 이래저래 고민이 많으실 테고 최근에 달빛 어린이병원도 엊그제 법이 통과돼서 이제 시군구까지 지정 권한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한은 내려갔는데 국고는 또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밑에 지정은 하시는데 이게 돈은 복지부가 반은 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조용대 사무관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토론의 제목은 경기 북부 소아응급의료 체계 개선이라고 했지만 사실 정현영 교수님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그냥 소아응급 분야의 어려움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잘 정리해 주신 문제점 8가지와 개선 방안 4가지 중에서 일단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민하고 실행해야 될 부분을 조금 저희는 말씀을 더 듣고 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먼저 발제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여러 사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소아라는 분야, 그러니까 소아과와 연관된 혹은 이제 소아라는 분야가 붙은 모든 사실은 응급진료뿐만이 아니라 배우진료 분야에서도 전체적인 인력 부족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게 단순히 뭐 의정 갈등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아니고 사실은 몇 년 이상 누적되어 온 사실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인력 양성의 이슈는 단기간에 해결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게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어떤 지역 의사제라든지 해당 지역에 이제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의사 인력 방안에 대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다만 그거는 이제 최소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전공의 1, 2년 차가 2명씩 있던 그 시절은 사실은 앞으로 한 10년간은 오지 않을 상황에 대한 얘기이고 이 인력 부족이 전체적인 인프라스트럭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이제 특정 지역에 어떤 센터를 새로 만든다든지 특히 뭐 의료원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사실은 어떤 대책이나 공약이 굉장히 사실은 실행되기가 어려운 해결책이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미 진료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기관들을 집중해서 거점화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희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소아 진료 사업들을 보시면 이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배우 진료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또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공공 어린이 전문 진료센터
를 지원을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소아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게 될 어떤 소아 중환자실 환자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소아 심장, 신경, 뭐 소화기 이런 배후 진료 시술들이 가능한 교수님들이나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제 그쪽으로 조금 직접 되면서 또 역할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은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무한정 늘리거나 이제 사실은 그 저희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소아 응급 환자의 수요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서 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경기 북부의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의 필요성 자체는 사실은 조금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제 경기 북부의 종합병원 이상 혹은 수련병원으로 볼 수 있는 병원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어떤 도 차원의 지원 혹은 그런 이제 배후 진료 역량이 갖춰진 기관을 지정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중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이 지원이 예를 들면 기존의 서울이나 경기 남부 혹은 더 밑쪽의 어떤 인력들을 빨아들이는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면서까지 지정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 북부가 뭐 전라남도나 뭐 강원도랑 경쟁하는 형태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운영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을 고민할 때 기존에 있는 최대한 일단 의료 인력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조금 센터 지정 혹은 진료권 설정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그 경기 북부의 특정 권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자체에 대한 지원은 그게 운영 지원이 됐든 아니면 수가가 됐든 지금보다는 조금 더 파격적인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지원되는 인건비나 이제 수가 부분은 계속적으로 재정 당국이나 이제 건강보험 쪽과 논의를 해서 좀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경증 응급 환자 혹은 중증증 일부까지 사실은 다 이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에서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뭐 야간 휴일 외래라든지 혹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단위에서 소아 응급 환자를 볼 수 있는 역량들을 조금 갖춰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은 이미 기존에 배출된 전문 인력의 재교육과도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일단은 첫 번째로는 권역 응급의료센터부터라도 조금 소아 환자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우리는 성인 환자만 볼 거야 혹은 뭐 외상 환자만 볼 거야라는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서 일정 부분은 초기 안정화 처치나 혹은 중증증 환자를 일부 소화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갖춘다고 하면 이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환경일지라도 기존의 의료기관들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조금 고민해 나가려고 하고 이를 위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소아응급의료를 진료하는 비율이나 뭐 역량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조금 정책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빛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단 전국적으로 목표 개소수를 좀 계속 상향 조정하면서 지원도 늘릴 계획이고 이 역시 사실은 다른 지역 간의 어떤 제로섬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뭐 취약지에 특화한 방안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이미 있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들이 최대한 진료 시간을 조금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까 유건수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이제 새로 생기면서 각 지역의 이제 역할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서 가장 그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지역 특성에 맞는 특히 예를 들면 당직이라든지 의료기관 연합 운영 같은 개념들은 조금 도나 이제 시군구 차원에서 일단 1차적으로 조금 고민될 수 있는 재정 여력과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어주는 법들이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응급의료 분야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셔서 시행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이제 이송 병원 전 단계도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부분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이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환자 중증도나 분류에 맞게 환자를 이송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기 평가 그리고 초기 평가에 따른 최종 치료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지역 내 이송 거버넌스 수립, 지침 정비, 그리고 이송 체계 마련 등을 같이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원님 모셔. 네. 박지혜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그 조용대 사무관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고 이제 의원님 좀 말씀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용대 사무관님이 전국적인 소아 응급의 이제 문제점 개선 방안을 우리 경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셔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고민이 필요하고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고민해 보겠다. 그래서 사무관님께서 아마 경 교수님께 전화를 한번 드릴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 양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현재 상황 자체는 이 과거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자체가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 해결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잘하는 병원들 중심으로 육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기 북부에서 하게 된다면 이제 잘할 수 있는 병원들에 대한 집중이 필요할 거고 이 최근에 이제 복지부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에 이제 특히나 이제 격오지나 이쪽에 이제 의료 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집중하고 이제 조금 상황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좋은 기관 지역에서 이제 뭔가 지원하게 되면 다른 인력들을 석션하는 문제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공동화되는 부분 문제를 조금 늘 고민하면서 최근에 정책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 기조가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의 고민과 제가 들으면서 유건수 과장님 말씀하신 걸 같이 들으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고민은 치열하게 또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또 그대로 고민을 하다 보면 뭔가 또 그 안에서의 나름대로 해결 방안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도 뭐 복지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활용해서 이제 뭐 경증 소아 환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들이 이제 거부하지 않고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다. 뭐 지역에 진짜 저는 이제 고향이 충남 태안 뭐 이쪽인데요. 홍성 쪽에는 아예 없으니까 또 거기는 응급의료기관들을 또 소아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달빛병원들도 취약지 중심, 기존 병원의 진료 시간 연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수료 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지역이나 필수 의료 분야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지금 발제해주신 의정부 성모병원 입장에서 이제 경 교수님 입장에서 뭔가 지원을 좀 대폭적으로 집중해서 받을 수 있는 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주시면서 발제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혹시 제가 빼먹은 거 있나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박지혜 의원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요. 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너무 좋은 날을 잡아가지고 어버이날이더라고요. 생각지 못한 일정들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저희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좌장으로 참석해주신 함영일 교수님,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경현영 의정부 성모병원 교수님, 지역에서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자료도 너무 충실하게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나와주신 유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조영대 사무관님,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 저희는 지난번에도 현장에서도 배웠는데요. 최용실 팀장님, 그리고 경기도 유건수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이 소아 또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생기면서 저희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또 다시 한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랬는데 또 그런 사고가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특히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어쨌든 오늘 또 급한 환자가 생기셔서 못 오셨는데 저 튼튼 어린이병원,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저희 지역에 2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갑 지역은 그 중에 한 병원입니다. 이렇게 좀 지역에서 필수 의료 또 응급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병원들의 여건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특히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도 경기 북부에서도 비교적 서울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의료 인력 수급에 별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의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달빛 어린이병원도 진료 시간을 연장을 하고 싶어도 그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또 전체적으로 이런 응급의료 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겠지만 우리 지역의 여건도 살피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내 이제 5개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데요. 정부 지정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경기 북부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정부를 비롯해서 북부 지역의 거점 병원들, 저희 성모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지만 인력 부족이나 의료진 번아웃, 배후 진료의 한계 등이 징후가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경기 북부에서 관문 역할을 하는 의정부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사실 연천, 포천, 가평과 같은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도 함께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저희 지역의 의료 체계를 잘 갖춰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현재 지역 완결형 소아 응급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발제 자료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목해야 될 과제들이 집중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광역 상황실이 전원 조정을 전담하고 공적 책임을 지는 데이터 기반 통합 전원 시스템 구축, 그리고 달리는 소아 응급실과 같은 이동식 소아 응급 이송 체계의 도입, 그리고 소아 응급 전문 인력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 그리고 불가항력적 의료 결과에 대한 처벌 면책과 같이 법 제도적 안전망을 정책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국회에서 저희가 법으로 또 예산으로 챙겨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싶고요. 아이 키우기 좋은 의정부, 아이가 안전한 경기 북부를 만드는 것이 또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또 엄마로서 저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저희 지역에서 또 국가적으로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깊은 고민이 있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진정성 있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 마무리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나무위키에서 어떻게 히스토리를 좀 찾아봤는데 양장점의 큰 딸로 저는 시골에서 양품점의 큰 아들로 자라서 이제 조금 친근감이 있고요. 또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양주 백석면에서 했었습니다. 2년 동안 95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해서 의정부가 남다르고 저희 이모님도 막내 이모님도 아직도 여전히 양주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정부가 여전히 조금 발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최근에 정치적인 분위기는 경기 북부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계시고 그다음에
양주 동두천에 지역구를 두신 정성호 의원님이 계시고 그래서 뭔가 뭐 경기 북부 분위기 좋은 것 같고 특히 이 상급 종합병원 지정에 권역이 이제 경기 북부가 구분되어 있어서 이번에 상급 종합병원이 지정되는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와 연결돼서 경기 북부에서 경기도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책이 조금 분위기가 정치적인 분위기는 좋은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경기 북부가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뭐 이런 그 안에서의 지역 완결적인 의료 체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뭐 이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해서 그 크게 보면은 배후 진료가 더 가능하려면 지역에 이제 그 상급 종합병원이 지정되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연계돼서 뭔가 좀 잘 지정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 뭐 잘 되면 의정부 성모병원이 그런 부분들을 잘 연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급히 이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와 관련된 경기 북부 소아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뒤에 계신 분 계셔서 제가 발언을 조금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고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안에서 네. 네, 그럼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저는 주시고요. 의정부에서 세 아이를 키운 다 성인이 됐는데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사실은 조산아였어요. 1kg에 제가 29주에 조산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성모병원에 인큐베이터가 없어서 주변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뺑뺑이를 돈 임산부였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상계백병원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인큐베이터에서 한 2달 정도 건강했다가 지금은 그 아이가 군대를 제대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소아 응급에 관련된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과연 그 아이를 잘 지킬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이 좀 많이 되고요. 근데 그 현실이 지금 20년이 지나도 현재도 그 응급 자체의 이런 시스템이 변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 이렇게 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잘 이렇게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도로 시스템으로 좀 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요약을 하지 않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 경기 북부에서는 의정부 성모병원을 늘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의정부 성모병원 등등등 해서 지역의 이제 의료 체계가 잘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박재 의원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최해 주신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석하신 분 나와서 사진 같이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